문화저널 20일 독자 여러분,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저희도 코로나19 소식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잘 대처해 조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정부 컨트롤타워 전체가 격리될 뻔했다는 우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 이승호 대구경제부시장이 배석했고 같은 날 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가 초긴장 상태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가 회의에 참석한 만큼 2차, 3차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정부 컨트롤타워가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청와대에서는 회의를 취재한 기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당부하고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는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대구시 관계자들의 감염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26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이승호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승호 부시장은 물론 대구시청 직원의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해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채 접촉자를 회의에 배석시킨 대구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컸는데요.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해진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시 이 부시장의 비서가 지난 23일 검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대구시는 이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히는 등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대구 서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총괄하는 감염예방의학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팀장으로 인해 보건소 직원을 포함한 파견 의료진 50여 명이 일제히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업무는 실상 마비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 후 해당 팀장으로 인해 대구 보건소 직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구시 공무원들 사이에 자조 섞인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코로나19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영진 대구시장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장의 공무원들마저 일탈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우도 신천지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장들이 명단 압수 조치 등 강제 집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힐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 대구 경북 지역 단체장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강제 조사해 당초에 거부했던 신도 명단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로부터 받은 명단은 3만 1,608명이었지만 경기도가 강제조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은 3만 3,582명으로 1,974명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도심 집회 금지 지역을 대거 확대하고 각 구청장들에게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 등을 추가로 파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찾아낸 곳만 무려 94곳에 이르는데
이곳들은 당초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에는 없던 장소로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접해 있어 더욱 불안한 경상남도의 김경수 지사도 명단 제출 요청에 신천지 측이 응하지 않아 행정 조치에 돌입했는데요. 25일 기준으로 도내 신천지 79곳에 대한 일시 폐쇄 및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천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도 철저히 조사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강제 조치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구 경북 지자체장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라는 표현을 놓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정부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했다는 소식입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브리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대구 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적극 차단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의 봉쇄 정책 극대화라는 표현이 나온 직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구 경북이 마치 중국 우한시처럼 외부 교류가 다 끊긴 채 차단되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TK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도 공포 마케팅의 가세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태가 악화되자 민주당과 청와대가 긴급 해명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표현에 대해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부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석 부대변인을 사퇴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대란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용 마스크에 대한 생산과 출고, 수출 및 재고량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표하고 2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수출하도록 물량이 제한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마스크 수급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거래량 조작을 비롯한 고의적인 신고 누락 등의 불법 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생산량, 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군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과 함께 다른 지역의 국민들도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마스크 대란이나 줄서기 모습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함께 정부의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우체국 쇼핑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26일 오전 9시에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는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PC에서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시도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고 그나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이따금 접속에 성공했지만 첫 화면만 겨우 띄울 수 있을 뿐 마스크는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우체국 쇼핑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물량은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3월 초순경 판매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향후 우체국 쇼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1인당 한 세트로 제한될 예정이며 하루에 약 120만 개에서 150만 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하루에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무형문화재 공개 발표회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전수자를 육성하는 등 관내 무형문화재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계획은 다양한 종목의 실력 있는 전수자를 육성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시민과 함께 교감하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기량 향상 및 실력 있는 전수자 육성을 위해 보유자 인정조사 및 이수자 심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기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고 아울러 서울만의 특색 있는 종목 발굴이나 육성을 위한 연구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제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조선장, 오죽장, 초고장, 채장, 등매장, 옹기장 등 6개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서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있는 종목 중 21개 종목 124명에 대한 이수심사도 실기 위주로 진행하는데요. 심사 후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을 위해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공개 발표회 지원금을 국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전수 교육 경비도 사용초와 전승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각 종목 특성에 따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해 국가 무형문화재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 교감하는 향유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약 2만 명의 내 외국인이 즐긴 서울 무형문화축제가 그동안의 일방적인 발표의 장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민과 교감하는 장으로 만들고 젊은 전승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무형문화재 지원 강화 조치로 무형문화재가 안정적으로 전승되고 시민들과도 더욱 친숙해지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화저널 20일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